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D-28 2월 1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책입니다. 문 대통령이 대선 전쟁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이 대선은 필연적으로 윤석열과 문재인의 싸움으로 이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 열망이 승부를 가릴 것이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번 대선은 국가 대층수를 위한 좌우의 대회전이 된 겁니다. 저는 이 나라 권력 집단을 가짜 좌파들, 유사 사회주의자들이라고 해왔습니다. 오랜 관찰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좌파의 이론도 따뜻한 가슴도 없는 오직 권력을 위해 좌파의 허울을 쓴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싸움은 가짜 좌파인 현재의 권력과 미래 권력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과 윤석열의 싸움인 것입니다. 문재인이 어제 10일 윤석열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언론에는 대노했다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문재인이 사과를 요구한 것은 윤석열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마치 실현한 것처럼 의도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가장 문제된 발언은 이것입니다. 민주당 정권이 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가,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인터뷰가 실리자 청와대는 매우 부적절하며 불쾌하다고 반응했습니다. 그 하루 만에 다시 문재인이 직접 칼을 빼는 것입니다. 국민소통수석 박수현이 전한 문재인의 말이 이렇습니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 솔직히 말해 조국 수사와 탈원전 감사를 막은 것부터 울산 선거 개입까지 검찰이 권력을 수사하는 걸 철저히 막은 건 누가 한 일입니까? 그건 청와대가 막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 정부를 척결한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면 나는 자유롭다고 장담할 사람이 몇이 될까요? 그런데도 문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먼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이 시점에서 문 대통령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윤석열을 이용한 것인가 아닌가?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비서실장, 국정원장, 장차관 등 전 정부 인사 200명을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문재인이 윤석열을 중앙지검장으로 승진시켰을 때 한 말처럼 그 적폐청산의 공소유지를 위해 발탁한 것이라면 문재인은 윤석열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니 작년 신년 기자회견 때까지도 우리 윤석열 총장이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이양수는 문 대통령이 적폐 수사의 원칙을 밝힌 윤석열을 향해 사과를 요구한 것은 부당한 선거 개입으로 유감을 표한다며 이렇게 받았습니다. 윤 후보는 평소 소신대로 검찰이 정치적 중립과 법과 원칙 그리고 시스템에 따른 엄정한 수사 원칙을 강조했을 뿐이다. 그는 민주당이 윤 후보 발언의 취지를 곡해해서 정치 보복 프레임을 씌우려 들더니 이제 대통령과 청와대가 가세하는 것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덧붙인 말은 우리 모두 곰씹을 만합니다. 이렇습니다. 윤석열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다. 윤석열이 집권해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면 그건 정치 보복일까요? 아니면 적폐 청산일까요? 문재인이 대선판에 직접 뛰어들었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번 대선이 좌우 진영의 생사를 건 대회전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제 문재인을 필두로 이 나라 좌파 진영은 총집결할 것입니다. 이재명에게 낙담한 친문들도 어쩔 수 없이 정략적 선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우파 진영입니다. 우파는 아직도 윤석열을 보수를 괴멸한 장본인이라고 봐서 이 상당수는 이번 선거에 냉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결집하면 이쪽도 결집하는 반작용은 있기 마련입니다. 사실 중앙일보 회기문을 읽으면서 저는 무척 의아했습니다.
이 성세를 굳힐 시점에 느닷없이 파문을 일으키는 발언을 왜 한 것인가? 윤석열은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해야죠. 돼야죠.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 안 할 것이다. 그러면서 전 정부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으로 흐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 다 시스템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며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제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했던 것이 대통령의 지령을 받아 보복한 것이었나 라며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보복하나? 그러면 자기네 정부 때 정권 초기에 한 것은 헌법 원칙에 따른 것이고 다음 정부가 자기네들이 비리와 불법에 대해서 한 건 보복인가? 그는 그러면서 검찰 수사는 사법부의 견제, 통제를 받으면서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집권하면 윤석열이 최측근 검찰 간부를 중앙지검장에 임명해서 검찰공화국을 만들 것이라는 이 민주당의 주장엔 윤석열은 그건 여권의 프레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의 발언,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은 그 뒤에 나온 반박의 말입니다. 윤석열은 다시 발목이 잡힐 말을 계속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다들 아시죠? 이 한동훈을 직접 거론한 것인데 중앙일보는 측근인 A 검사장이라는 이니셜을 사용했습니다. 윤석열이 말입니다. 왜 A 검사장을 무서워하나? A 검사장에 대해 이 정권이 한 것을 보라. 이 정권이 피해를 많이 입어서 중앙지검장 하면 안 되는 것이냐. 말하자면 한동훈을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해서 적폐청산을 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윤석열은 한동훈을 독립운동가에 빗댔습니다. 이 놀라운 말입니다. A 검사장은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다. 일제 때 독립운동한 사람이 정부 주요 직책에 가면 일본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랑 똑같은 것이다. 솔직히 이 말은 지나쳤습니다. 다만 윤석열은 내가 A 검사장 등을 중용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수습했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검사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 인사가 정상화되면 각자 다 중요한 자리에 갈 거라고 판단된다. 특별히 안 챙겨줘도 워낙 경쟁력 있는 사람이다. 이 최유력 후보의 인터뷰를 물먹은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지지율 오르자 되살아난 진중치 못한 은행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 사설에서 말한 것처럼 적폐청산은 2년 가까이 문 정권이 전 정권을 전방위적으로 먼지 털듯 표적 수사를 하면서 내세운 고의입니다. 겉으로는 비리와 부주를 없앤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상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적폐청산을 한 당사자는 윤석열입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야당 후보가 되어 다시 적폐청산을 내세운 걸 신문은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사설의 지적처럼 문 정권의 불법은 덮을 수도 없고 덮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는 정치 보복성 적폐청산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런데 윤석열은 굳이 문 정권 청산을 내세워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처럼 보이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동아일보 사설도 윤석열의 가벼운 입을 비판했습니다. 이 최측근 검사장, 독립운동가 빗댄 윤석열. 사설은 윤석열이 아내 김건희와도 가까운 한동훈은 윤석열이 집권하면 영진할 것이라는 말이 나돌았는데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니었던 셈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집권하면 검찰공화국이 될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를 불식시키기보다 측근 중용에 대한 의지를 노골화했어야 되겠는가라고 질타했습니다. 한편 윤석열은 이 회견에서 자신과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에 대해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이 정부가 2년 동안 사사치 다 털었다. 제가 정치 시작할 때 여당 대표가 엑스파일을 언급했는데 그래서 나온 게 있느냐. 또 정여각 녹취록에 나오는 윤석열은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이렇게 말하는 김만배의 말에 대해서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다. 뭐가 있으면 관련 내용을 공개하라.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다. 얼마나 할 게 없고 초조하면 저렇게 쇼를 다 하느냐. 자, 결론입니다. 윤석열의 이 발언은 이번 대선에 예상치 못한 확전을 불렀습니다.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할 문재인이 공개리에 참전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솔직히 윤석열의 회견 발언은 문재인 정권의 신적폐를 청산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한 말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와 보수 세력을 박멸했으니 이번에는 문재인과 좌파 차례라는 보수층의 보복성 여문에 불길을 당겼습니다. 반면 노무현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을 경험했던 좌파는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보수를 괴멸시킨 손이었던 윤석열이지만 이 문재인 정권을 청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을 하는 보수파가 총집결하겠지만 그 반대편의 문재인 지지 세력도 총결집하는 결과를 볼 것입니다. 언론은 이렇게 썼습니다. 윤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복수하자는 보수 진영과 이 후보를 당선시켜서 복수를 저지하자는 진보 진영 모두를 흥분시켰다. 자, 그래도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기에 청와대가 야당 대선 후보를 공개 비판하고 문재인이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것입니다. 청와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정치 보복을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내건 게 아니냐. 그러나 거기에 선거에서 중립을 지킬 의무를 버려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윤석열은 최근 지지율이 오르자 갑자기 적폐청산을 내세우면서 오만하다는 인상과 함께 좌파 총집결이라는 반작용을 불렀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단 말입니다. 아마 그 발언을 한 데엔 우파 총집결이라는 효과도 감안했을 것입니다. 그는 청와대의 반발이 나온 뒤에도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정당한 적폐청산이고 남이 하는 건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스스로 생각해서 문제 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아니다. 그는 그 뒤 자신은 시스템에 의한 수사를 말한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자, 한편 이번 대선이 윤석열과 문재인의 싸움이 됨으로써 이재명은 오히려 제3자적 위치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이 묘한 분위기입니다. 좌파는 총집결하겠지만 이재명은 아직 본인과 아내 김혜경의 리스크로 인해서 윤석열에 반대하는 40%가량의 민심조차 완전히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민주당과 이재명은 격앙하면서도 초장을 드러냈습니다. 선거 패배는 야당으로 전략하는 걸 넘어 자신들이 단두대에 오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 이제 확인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재명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이 사적 복수의 야욕을 드러내는 세력에게 국가를 맡길 수는 없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력은 누구입니까? 민주당 선대위는 긴급 성명서와 논평을 내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윤석열의 사과를 촉구하는 등 부산을 떨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그랬습니다. 우상호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보복의 칼을 겨누는 것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이 망국적 분열과 갈등의 정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윤호중은 윤석열이 마침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과 검찰공화국 야욕을 낱낱이 드러냈다고 공격했습니다. 이 갈등의 정치, 이 정치 보복 이런 걸 일삼은 세력이 지금까지 누구였습니까? 한동훈 검사장 등 친위 부대들의 완장을 차고 시퍼렇게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참 놀랄만한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 그동안 민주당을 떠돌던 걱정은 문재인의 퇴임 후 안전이 아니었던가요? 지난 적폐청산 수사 때 정가의 보도였던 직권남용이라는 칼 한 자루만 제대로 휘둘러도 이 정권 아래 권력을 누린 자들 중에 몇 사람이나 살아났겠습니까? 직권남용 말입니다. 자신들은 녹슬어서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던 직권남용이란 칼을 얼마나 요긴하게 써먹었습니까? 그 칼 아래 밀문지화를 당하며
쓰러져간 전 정권의 고관 대작이 어디 한둘이었습니까? 수백 명이 됩니다. 목숨을 끊은 사람만 5명입니다. 그런 권력인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가장 걱정되는 것은 자신들이 안위와 함께 문재인의 안전일 것입니다. 상황이라고 불리는 이해찬이 이재명 플러스라는 곳에 윤석열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치 보복으로 노무현이 우리 곁을 떠나시는데 일조했던 윤석열. 이제 와서 감히 그분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악의 눈물을 흘린 윤석열.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정치 보복을 한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짓을 하겠다는 것이냐. 그런데 윤석열은 정치 보복이란 말은 입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해찬이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몰라서 쓴 글은 아닐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윤석열이 이번 중앙일보 회견 전에 문재인이 연합뉴스와 세계 7대 통신사와 한 서면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문재인은 취임사에서 강조한 국민통합이 재임 기간 얼마나 실현됐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나라가 통합의 정치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선거 국면에서도 극단적으로 정오하고 대립하며 분열하는 양상이 크게 우려된다. 그는 아무리 선거 시기라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분열과 갈등을 부추겨서는 통합의 정치로 갈 수 없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렇게 국민 통합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동안 국민을 철저히 갈라치기를 했습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로 나누는 걸 넘어 영남과 호남으로 나누고 서울과 지방으로 나누고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제일 놀라운 건 자신을 지지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로 철저히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그 반대편을 멸문으로 내몰았습니다. 자, 다른 얘기입니다.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이 9일 소고기 법화 의혹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다라며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실관계를 사과하느냐 하는 질문에는 수사와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우선 몇몇 언론은 이번 김혜경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과잉 의전이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틀린 말입니다. 도지사의 부인에게 보필하는 전속 공문이 있다면 과잉 의전이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도지사의 부인에게 그런 공문은 없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황제의 의전, 갑질 논란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적절합니다. 여하튼 김혜경은 사건이 터진 뒤 보름이 다 되어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다가 사과란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7급 공무원이었던 제보자 A씨는 혹평했습니다. 입장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혜경은 정작 중요한 질문, 꼭 답해야 하는 질문에는 하나도 정확하게 답하지 않았다. A씨는 김혜경의 사과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면서 법과 유용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그 많은 양의 음식은 누가 먹었는지 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김혜경의 집사, 그 집사로 지목받는 배소연의 행적에 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남시 7급과 경기도 5급을 차례로 겪었죠. 그의 직책은 그런데 현재는 없는 직책입니다. 성남시에서는 시정 해외 홍보와 내방 외국인 의전 업무, 그리고 경기도에서의 담당 업무는 국회 소통 및 국외 의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그가 일한 사무실이 어딘지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박수영은 작년 12월 배 씨가 총무과의 어느 자리에서 어느 컴퓨터를 쓰는지 등을 공개하라고 이재명 측에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답변했겠죠. 문재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통치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가온 선거 시기와 선거의 결과가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에 부적절한 상황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이 언론은 이 말을 선거 전에 남북회담을 갖게 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선거 전에 회담하기는 틀렸고 선거에 지면 회담은 물 건너갔다. 어쨌든 문재인은 끝까지 김정은과의 회담에 미련을 보였습니다.
선결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화 의제가 있다면 대면이든 화상이든 방식이 중요하지 않다.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는 또 남북미 간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불가사의할 정도의 미련을 보였습니다. 한미 간에는 북한이 제시할 문항까지 의견 일치를 이룬 상태다. 이 중국도 종전선언을 지지하고 있다. 김정은과도 만나지 못하는 동안에도 필요한 소통을 해왔다. 그 소통이 도대체 무슨 소통입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명은 그동안 일정 부분 문재인과의 차별화를 위해 애를 써왔습니다. 자주 말을 바꾼 부동산 정책이 그렇고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둘러싼 추경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문재인과 이재명에게 공통점인 내로남불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문재인 정권을 관통하는 한 단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한무치한 얼굴을 상징하는 내로남불이라는 조어입니다. 내가 하면 로면서 남이 하면 불륜. 이 단어는 외국 언론에도 자주 소개되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 대장동 게이트를 일으키고 이 부패의 지옥 청렴 천국을 외치면서 법카로 공무원을 시켜서 소고기를 사 먹었으니 문재인 정권 못지않은 내로남불입니다. 저는 그들이 만들 지옥을 상상하는 것조차 싫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석이었습니다.